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옵션 만기를 맞이하여 다이나믹한 하루를 보냈는데요. 핵심은 콜옵션 미결제 약정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였습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 교과서 같은 장중 흐름이 있었고 레버리지를 잘 관리했다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한편 해외 시장은 옵션 만기 하루를 앞두고 유럽 증시는 의미 있는 음봉을 만들었으나 미국 증시는 러셀이 홀로 계속 달리는 가운데 콜옵션 프리미엄을 빼는 정도의 눌림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ECB 금리 결정이 있었죠. 미국과 분명히 다른 길을 걷겠다고 라가르드가 선언했는데 어떤 내용인지도 보겠습니다. 정석과도 같은 우리 증시 옵션 만기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옵션 만기를 당일을 맞이해서 FOMC 이벤트의 폭등을 시가 갭상승으로 반영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만기일 당일에 갭상승이 한 행사가 즉 2.5포인트 이상 발생한다는 것은 마켓메이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리스크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실상 두 행사가를 넘긴 엄청난 상승이 나온 것이죠. 특히 전일 우리 시장이 하루 종일 흘러다니면서 콜옵션 매도가 상당히 낮은 가격대에서 쌓였기 때문에 마켓메이커 입장에서는 오전장에 주여 주여 외치면서 이 콜옵션 급등의 리스크를 어떻게 해지할 것인지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멤버십 게시판에서 이야기했듯이 초반 30분 정도는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숏을 보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갭상승이 발생하면 마켓메이커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이 눈물을 머금고 6배, 7배 난 콜옵션 매도분을 손절하거나 반대로 높은 델타 값을 지닌 풋옵션을 매도하면서 변동성 매도와 함께 델타 헤징을 하는 것이죠. 우리 시장에서는 후자의 선택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최소 30분에서 1시간 동안은 시장이 하락하기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풋옵션에서 꾸준하게 매도가 쌓이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지수의 하락을 틀어막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개장 후 1시간 동안 행사가 342를 중심으로 대량의 풋옵션 매도를 쌓은 마켓메이커들은 이후 11시까지 징그러운 옵션 프리미엄 죽이기를 시작했습니다. 먼 외가격 풋옵션부터 하나 둘 관뚜껑 닫기를 하다가 11시 이후에 홍콩 증시가 추가 상승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콜옵션 관뚜껑 닫기를 시작했는데요. 11시 30분까지 지수를 340선으로 눌러대면서 콜옵션 340마저 반토막을 내버렸죠. 근데 이때 풋옵션은 내가격만 일부 상승했을 뿐 외가격 풋옵션은 얼마 반등하지 못했고 이후 오후 2시까지는 아주 조심스럽게 또 반등을 하면서 잠시 살아나려 했던 풋옵션을 다시 밟아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 옵션 만기일이 정석과도 같은 흐름이 있었는데요. 11시 이후로 콜옵션을 크게 눌러주게 되면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에는 풋옵션 외가격을 죽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어제 넘어온 콜옵션 매도 미결제 약정이 지수가 좀 눌리는데도 온전히 털리지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 오후 2시 이후로도 지수를 계속 상승시켰다가는 콜옵션 매도분에서 얼마의 손실을 볼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마켓메이커들은 오후 2시 이후로 또다시 30분 동안 콜옵션 누르기를 시작했는데 외가격이야 오전장에 그리고 11시 이후에 계속 눌러댔지만 340을 포함한 이 등가격 이하의 미결제 약정은 얼마 모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수를 누를 때 마치 미결제 약정 내놔 이런 걸 외치듯이 개인이 콜옵션 매수분이 손절되기를 기다렸는데요. 콜옵션을 계속 누를수록 처음에는 그 개인이 콜옵션 매수가 오히려 증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후 2시 45분부터는 더욱더 매도 강도를 높여서 341선에서 339.40포인트까지 약 15분 동안 선물을 아주 급락을 시켜버립니다. 약 1.6포인트의 하락이 무슨 대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만기를 30분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 옵션 행사가 하나를 내리는 그런 시세가 나오자 콜옵션 340은 순식간에 1포인트대에서 0.22포인트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결국에 개인들은 이 구간을 견디지 못하고 매수한 콜옵션을 모조리 토해냈고 마켓메이커들은 이 콜옵션을 모두 받아낸 다음 3시 5분부터 콜옵션을 다시 급등시켜서 현물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에 15분 동안 무려 4배의 시세를 만들고 마감시키게 됩니다. 동시효과는 더욱 가관이었죠. 장중에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7천억이나 꾸준하게 들어온 등 현물 흐름 자체는 매수가 들어온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콜옵션 미결제 약정을 뺏어야 되는 이 마켓메이커 입장에서는 이 현물이 강세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어쨌든 장마감 무렵 선물을 급락시켜서 이 베이시스 악화 유도시켰고 그래서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2천억 넘게 들어왔던 것을 마감 동시효과에 거의 다 청산시켜서 어쨌든 지수의 급등을 최대한 틀어막으려 했는데요. 이 마감 동시효과에만 또 비차익 매수가 2천억 넘게 들어왔죠.
오늘 하루에만 비차익 매수가 총 1조 2천억 가까이 유입되는데 일중 프로그램 매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온 적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대량 매수가 들어왔어요. 여하튼 마감 동시 효과는 행사가 340에 피닝을 시키려 했는데 이 장마감 44초를 남겨놓고 이 주요 인덱스 종목에 추가 매수가 들어와서 코스피 200 만기 결제 지수는 약 1포인트 더 오른 341.33포인트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 5분에만 해도 0.22포인트까지 찍어 누른 콜옵션이 이 마켓메이커들이 개인한테서 미결제 약정을 상당히 빼앗고 나자 5배 넘는 시세로 결제를 시켜버린 거예요. 이렇게 일중 프로그램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는 시장에서는 물려도 롱 방향으로 물리는 것이 정석임을 보여주는 하루였는데요. 선물이 롤오버 또한 오늘은 특이한 흐름을 보였어요. 이틀 전까지만 해도 선물 12월물 3월 스프레드는 마이너스 0.8포인트 내에서 거의 15만 계약가량 롤오버가 됐었죠. 근데 오늘은 9시 15분 땡치니까 무려 1만 계약이 선물 스프레드 매수분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후 선물 스프레드는 마이너스 0.75포인트에서 마이너스 0.05포인트까지 급등해서 마감하게 됩니다. 누가 이런 용기 있는 스프레드 매수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매수 롤오버가 이 스프레드 0.7포인트가량의 비용을 지불해가면서 최소 1만 계약 이상 이루어진 것을 감안한다면 내년 3월물에 대한 장기뷰는 롱 쪽이 더 유리함을 보여줍니다. 장마감 후의 그 내년 3월물 선물 미결제 약정은 24만 8천 계약으로 출발하게 되어 보통 이제 27만 계약 내외의 미결을 보유한 채 새로 근월물이 돼서 거래가 시작되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 3월물이 미결제 약정은 과도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장의 공매도가 금지되어 이 관련된 선물 해지 물량이 아예 사라진 것도 원인이 되겠는데요. 아쉬운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번 선물 롤오버 동향을 보면 향후 1분기 우리 증시를 긍정적으로 본 쪽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수요일 장이 나름 강한 음봉을 맞고 마감했는데 FOMC 이벤트로 주요 지수 선물이 급등하자 우리 증시와 동일한 딜레마에 처하게 돼요. 이번 주 옵션 만기를 놓고 유럽 증시 또한 월요일부터 콜옵션 주기기를 시작했죠. 잘 보면 화요일, 수요일 모두 진폭 자체는 작을지언정 모두 음봉으로 마감했어요. 즉 콜옵션을 잔뜩 눌러뒀던 것입니다. 하지만 FOMC 이벤트로 지수가 급등 출발을 하게 되니 그동안 평균 발행 단가를 크게 낮춰서 찍어둔 콜옵션을 이 갭상승에 손절매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컸을 것 같아요. 마켓메이커는 우리 증시 흐름과는 달리 지수를 밀어버린 쪽을 선택했는데요. 유럽 증시는 갭상승 출발 후 처음 30분 동안 약간 오버슈팅 주고 이후에 꾸준히 매도 포지션을 쌓으면서 지수를 누르기 시작해서 마감 1시간 전에는 갭상승분을 모두 메우고도 전일이 종가마저 깨는 이 고가에서 저가까지 무려 2%, 마이너스 2%의 대음봉을 만들며 마감하게 됩니다. 이런 대음봉을 언제 맞았나 싶을 정도로 큰 눌림이 있었죠. 물론 장마감 1시간 남겨놓고는 이 폭발했던 풋옵션을 싹 거둬들이는 그런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이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두고 시장이 이제 콜옵션도 풋옵션도 시세를 모두 단도리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즉 일봉상으로 보면 그냥 험악한 조정이 시작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거는 옵션 만기에 의한 등락이었던 것이고 시장은 이제 고가권에서의 박스 장세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증시가 그렇다 치고 오늘 유럽 세션에서는 ECB 금리 결정과 라가르디 ECB 총재의 기자회견이 핵심이었죠. 금리는 동결했지만 파월과 달랐던 부분이 있어요. 파월은 FOMC 때 금리 인하에 대해 논의는 좀 해봤는데 라가르드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는 전혀 논의조차 안 했다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기대감을 꺾었어요. 덕분에 유로화는 좀 더 오버슈팅을 했고 유럽 세션 초반에 밀쳐 날뛰던 독일 국채는 1시간 동안에 슈팅 마치고 큰 음봉으로 처박혔습니다. 마감의 무렵에는 그래도 채권 매수세가 어느 정도 남아있었지만 이 채권 시장이 격차는 미국과 유럽이 시각차를 분명히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라가르디 기자회견 후 독일 국채가 눌리면서 그동안 미국채와 독일 국채의 스프레드가 과도하게 벌어져 있던 것을 좁혀지기도 했는데요. 통화시장에서는 기자회견과 함께 유로달러가 정말 오랜만에 포인트 피겨인 1.1달러를 넘기는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유로존의 펀더멘탈은 여전히 의구심이 들죠. 즉 ECB가 금리 인하는 것은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로화를 오버슈팅 시킬 정도로 유럽이 펀더멘털이 좋은가 하면 또 그건 아니지 싶죠.
마찬가지로 이번에 강력한 달러 하락으로 비달러 바스켓들이 닥치고 올라왔는데 모두 펀더멘털 점검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다음 주 월요일 통화선물 시장 만기고 곧 크리스마스 휴가 시즌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연말 달러 수요도 있을 테니까 수급으로 움직이는 시장에 무슨 뭐 펀더멘털을 들이대거냐 할 수 있겠지만 일방적 달러 하락은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CME 전자거래가 아시아 세션에서 시작하자마자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전 내내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는 전일 FOMC 이벤트로 콜옵션에서 대시세가 난 뒤에 미처 환매를 하지 못한 트레이더들이 델타 헤지를 할 것을 노린 가수요들이 전자거래에서 꾸준히 유입된 결과라고 보는데요. 아시아 세션이 점심때까지는 나스닥 선물 위주로 상승했지만 이후 유럽 세션이 시작되면서 나스닥 선물은 상승을 멈췄고 러셀이 더욱 강하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러셀이 특별히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채권 가격이 추가 급등을 하면서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부풀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10시 30분에 그 미국 소매 판매 지표 잘 나왔죠.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하락한 등 여전히 견실한 고용지표가 발표됨에도 불구하고 채권 가격은 상승폭만 좀 줄였지 강세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러셀은 본장 개장 때까지는 무려 2% 가까운 갭 상승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게다가 본장 개장 후에 러셀은 또 강력한 스퀴즈가 나면서 15분 만에 3.35% 상승했어요. 어제와 오늘 이틀간의 상승폭을 고려하면 거의 뭐 7%대에 가까운 상승이 나온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S&P나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약했어요. 특히 나스닥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눌리기 시작하며 다른 지수와 성과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스닥 패고 러셀 산 겁니다. 여하튼 S&P가 갭상승 출발하자 전일 8배에서 10배 가까이 폭등했던 콜옵션은 또 더블이 나서 출발하게 돼요. 옵션 만기 하루를 앞두고 이런 대형 사고가 나자 마켓메이커들은 우리 증시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이 엄청난 콜옵션 미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누르기로 결정했는데요. 유럽 증시가 오후장에 라가르드가 뭐 금리 인하 같은 거 꿈도 꾸지 않았다라는 반응을 하면서 밀리기 시작했어요. 초반에 밀렸으나 러셀이 워낙 강하고 또 미국 국채는 전혀 빠지지 않으면서 강하게 버텼어요. 유럽 마감 이후에는 S&P가 재차 반등하며 새벽 3시 무렵에는 장중 고점권에 근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시장에서는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바로 내년 1월물 변동성 선물이 올라가기 시작한 것인데요. 유럽 세션 마감 때까지는 이 S&P 지수가 눌릴 때는 변동성이 얼마 안 오르다가 오후장이 시작되자 현물을 빠르게 집어던지기 시작하면서 1시간 동안 지수를 급락시켰고요. 이때 변동성 선물은 전일이 음봉을 모두 감아올리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풋옵션 또한 1시간 만에 저점 대비 4더블 가까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게 저점 대비 4더블이라는 것이지 전일 종가 기준으로는 플러스를 내지 못했죠. 즉 S&P 지수를 마이너스로 밀어낸다 하더라도 만기 하루 앞둔 풋옵션을 부활시킬 정도의 하락은 용인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수는 외바닥을 형성하고 반등한 뒤 마감까지 더 이상 의미 있는 시세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지루한 횡보기를 거치게 됩니다. 오늘의 흐름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남은 옵션 만기일까지 여전히 시장이 의미 있는 하락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것과 변동성 매수의 매력을 느끼는 트레이더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 것 정도인데 개별 종목에서는 테슬라가 시장을 붙들어 놓은 가운데 주요 기술주들도 한 템포 쉬는 모습이었고 기름이 장중 3%가 넘는 상승 보이면서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기름 주식이 큰 반등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골드만삭스, 웨일스파고, BOE 같은 이 은행 주식들이 5%가 넘는 대폭등을 하면서 이번 상승이 마지막을 장식하다시피 했어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만기일 현물 장마감에 비차익 매수를 또 강하게 당겼었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또 여전히 강세 마감을 했기 때문에 갭상승 출발은 무난할 것 같아요. 근데 갭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추세 상승보다는 오전장은 강세, 하지만 오후장은 좀 차익 실현, 이런 매도의 압력이 좀 쌓일 것으로 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335선 이하에서 움직이던 우리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1월물 옵션에도 대량의 풋옵션 매도 미결이 쌓였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이익 고정을 하면서 콜 클래스에서도 미결을 쌓기 위해서 이 초반 슈팅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따라서 올라와서 횡보기에 들어서면 콜매도 쌓고 눌리면 풋매도를 쌓되 아직은 풋매도를 소극적으로 쌓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지수가 레벨업은 했다 할 수 있지만
미국과 유럽이 금요일에 옵션 만기 맞이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일방적 강세는 좀 제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전일 과하게 오른 비달러 바스켓이 조정을 보일지에 대해서 고민하고자 합니다. 사실 다른 통화들은 내려놓고서라도 이 오지달러 같은 상품 통화의 강세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라가르드의 발언 때문에 유로화도 강력한 저항선을 터치하는 그런 급등이 나왔다 하지만 오지달러는 솔직히 왜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연말에 달러 수요도 있을 거고, 따라서 오지달러는 다음 주부터 단기 관점에서 숏을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강세는 강세라 하지라도 비주얼이 중요한 그런 시대거든요. 또 이미 옵션 가격을 과하게 빼놓아서 지수 선물 매매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수 선물 숏은 이번 주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